여러분 혹시 가장 슬픈 날에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자식 잃은 슬픔보다 부모 잃은 슬픔이 더 크다지만 사돈 어른 장례식장에 와서 마치 맛집 탐방 온 사람처럼 음식 타령을 늘어놓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지요? 오늘은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사셨던 저희 친정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고춧가루보다 더 매운 말들로 제 가슴을 후벼 팠던 시어머니와 그 뻔뻔한 입을 닫게 만든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변두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꽃을 만지는 직업이라 그런지 저는 웬만한 일에는 화를 잘 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거친 비바람을 맞고도 피어나는 꽃처럼 인생의 시련도 묵묵히 견디면 언젠가 향기로운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꽃이 아니라 잡초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평생을 요리사로 사셨습니다. 화려한 호텔 셰프나 방송에 나오는 유명 요리사는 아니셨지만 동네에서 40년 넘게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분이셨죠. 아버지의 음식에는 기교보다는 정성이, 자극적인 맛보다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끓여주시는 맑은 육개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보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자극적인 조미료를 쓰지 않고 좋은 양지로 푹 우려낸 국물 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속을 달래주는 거야. 맵고 짜게 만들면 당장은 맛있게 느껴져도 결국엔 몸을 해친다. 그 철학 덕분에 아버지의 가게는 늘 단골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요리만 하시다가 정작 본인은 따뜻한 밥 한 끼 여유롭게 챙겨 드시지 못하고 가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내일 예약 손님 있는데 육수 끓여놔야 한다며 가게 걱정을 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자리였기에 저는 장례식장 음식 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장례식장 조리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려 아버지가 평소 강조하셨던 레시피대로 최대한 슴슴하고 담백하게 조미료를 줄인 육개장을 대접하기로 했죠. 그것이 평생 건강한 밥상을 고집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버지의 인품을 증명하듯 많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부터 아버지의 밥을 먹고 자란 청년들, 그리고 아버지가 남몰래 후원하셨던 보육원 아이들까지 모두가 진심으로 슬퍼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저는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단번에 깨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어쩌다 이렇게 급하게 가셨대? 사람 명줄 참 짧네, 짧아. 근데 여기 장례식장은 왜 이렇게 구석진 데 있어? 내비 찍고 오는데 뺑뺑 돌았네. 아우 다리 아파.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광색이 섞인 짙은 보라색 등산복을 입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돈 어른 장례식장에 오면서 등산복을 입고 오신 겁니다. 갓 등산을 마치고 급하게 오시느라 그랬겠지 하며 애써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땀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했고 풀 메이크업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그저 검은 옷 챙겨 입기 귀찮아서 혹은 본인 편한 대로 입고 오신 게 분명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민망했는지 엄마 옷이 그게 뭐야? 그리고 오자마자 무슨 불평이야? 장례식장에서 목소리 좀 낮춰. 라며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신발을 벗어 던지듯 벗고 마루로 올라오셨습니다. 야, 옷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틀린 말했냐? 여기 주차장도 좁아 터졌더구만. 사돈 양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좀 가져와라. 국 좀 많이 퍼오고. 위로는커녕 불평부터 쏟아내며 자리에 털썩 앉는 시어머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과 밥을 담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바라보고 계신 곳에서 사돈이라는 사람이 저런 태도로 앉아있다는 게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된 도리로서 그리고 큰일을 치르는 상주로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쟁반을 날랐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죠. 드세요.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시던 스타일로 끓인 육개장이에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국물을 한 입 크게 떠드시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상한 음식이라도 먹은 사람처럼 오만상을 찌푸리더니 입에 있던 국물을 밥상 옆 휴지통에 퇴 하고 뱉어버리는 겁니다. 아우 퇴퇴. 이게 무슨 맛이야? 야, 이거 맹물이냐? 맹물에 고춧가루만 풀었어? 왜 이렇게 싱거워? 간을 하긴 한 거니? 순식간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식사하시던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원래 저희 아버지가 짠 음식을 안 좋아하셔서 조미료 안 쓰고 담백하게 끓인 거예요. 건강 생각해서. 건강은 무슨 얼어 죽을 건강. 장례식장 육개장이 짭짤하고 감칠맛이 있어야 술도 들어가고 밥도 넘어가지. 이게 뭐니 이게. 어우, 맛없어서 못 먹겠네. 야, 여기 소금 좀 가져와 봐라. 아니, 맛소금 없니? 미원이라도 좀 치든가.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통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엄마 제발 좀. 사람들 보잖아. 라고 뜯어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세상에, 집에서 쓰던 맛소금 통이었습니다. 그걸 왜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개선장군처럼 소금통을 흔들어 보이셨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챙겨왔지. 너네 친정아버지가 평생 음식 장사하셨다면서. 평생 밥 장사하신 양반 장례식 음식 꼬라지가 이게 뭐니? 쯧쯧, 이러니까 그 식당이 평생 그 모양 그 꼴이었지. 돈도 못 벌고 골병만 들다가 가신 거 아니냐? 음식 솜씨가 이러니 손님이 있었겠어?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것도 빈소에서 모욕하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작은 식당에서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만드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본인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아버지의 인생 전체를 매도하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결국 아버지 가시는 길에 먹칠하는 꼴이 될까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육개장에 맛소금을 팍팍 치더니 밥을 말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 테이블에 앉은 조문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길 정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빈소 입구에 놓인 부의금 한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가셨습니다. 제가 방명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곁눈질로 쌓여있는 봉투들을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바글바글하게 온 것 같은데 봉투 두께가 다 얄팍하네. 야, 너네 아버지 친구들은 다 거지냐? 요즘 물가가 얼만데 5만 원짜리 한 장 넣고 밥 먹고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이거 다 걷어봐야 장례비나 나오겠어? 나중에 우리 아들이 낸 돈이나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 혹시 친정 엄마한테 돈 빼돌릴 생각하지 마라. 장례비 정산하고 남는 거 있으면 정확하게 n분의 1 해야 한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 발인도 안 했는데 돈 계산부터 하고 있는 시어머니. 그것도 사위가 낸 부조금을 돌려받을 걱정을 하고 있다니요. 남편은 낯빛이 흙빛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내 아이들의 할머니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들어와 길을 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백발이 성성하지만 한눈에 봐도 기품이 넘쳐 흐르는 노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는 그분의 뒤로 수행원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웅성대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그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서시더니 지팡이를 내려놓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을 하셨습니다. 김형, 자네가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내 입맛을 알아주는 건 자네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아, 나보고 먼저 가라더니 자네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그분의 통곡 소리에 저와 친정엄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분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K식품그룹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회장님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자살까지 생각하며 거리를 방황할 때 아버지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 주셨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쭈뼛거리는 회장님께 돈은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시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라며 뚝배기 가득 고기를 담아주셨던 아버지. 그 국밥 한 그릇에 힘을 얻어 재기하신 회장님은 평생 아버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형님처럼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장님이 유명해진 뒤에도 부담을 주기 싫다며 연락을 피하셨지만 회장님은 명절 때마다 사람을 보내 선물을 챙기곤 하셨죠. 조문을 마친 회장님은 저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다 갚기도 전에 이렇게 가시다니. 사부인 그리고 따님.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김형의 가족은 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장님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잠시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그 상황에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회장님의 고급스러운 양복과 뒤에 서 있는 비서진,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이 타고 오신 최고급 세단 열쇠에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 이 양복 원단이 참 좋네. 때깔부터 다르구만.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 사돈 양반이랑 친하셨나 봐. 보아하니 돈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회장님의 팔을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의 비서가 제지하려 했지만 회장님은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비서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오신 김에 밥이나 드시고 가세요. 근데 여기 국이 영맛이 없어서 어쩌나. 내가 아까 하도 싱거워서 소금 좀 쳐놨으니까 그나마 먹을 만할 거예요. 그리고 노인네가 돈도 많아 보이는데 부의금은 좀 넉넉히 넣으셨죠? 우리 며느리네가 형편이 좀 그래서 말이야. 순간 장례식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이 사색이 되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왜 이래? 내가 틀린 말이냐? 다 우리 며느리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데.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회장님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부인. 회장님의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음식 맛이라는 건 혀끝으로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만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진짜 맛을 아는 법이지요. 김형의 육개장은 세상의 온갖 자극적인 맛에 지친 사람들의 속을 달래주는 약이었습니다. 그 깊은 맛을 모르고 소금을 쳐서 덮어버린 건 부인의 혀가 그만큼 싸구려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짝퉁 명품 가방과 등산복을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고인에 대한 예의는커녕 음식 투정에 돈 타령이나 하는 걸 보니 부인의 인격은 그 가방보다 더 볼품없는 짝퉁이군요. 회장님의 점잖지만 뼈있는 일침에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조문객들이 와 사이다네. 말씀 한번 잘하신다.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시어머니는 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요? 싸구려? 짝퉁? 당신이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나본데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회장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려는 순간 비서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팔을 허우적대다가 조문객들이 식사하고 있던 테이블을 세게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어머, 저거 어떡해.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밀린 쟁반이 뒤집히면서 빨간 육개장 국물이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가방과 등산복 위로 쏟아진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 뜨거. 내 가방, 내 옷,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아, 너네 아버지 장례식장이 왜 이따위야?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국그릇 여기다 뒀지? 시어머니는 엎어진 국물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저에게 달려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 앞에서 며느리에게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 남의 귀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마치 이제 그만 참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하지만 장례식장이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나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나가라 말아야? 네. 나가시라고요. 여기는 제 아버지, 평생 따뜻한 밥 지어 남들 먹이신 훌륭한 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입니다. 어머니처럼 탐욕스럽고 남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는 천박한 분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세요. 이게 미쳤나? 야, 너 지금 시어미한테 천박? 너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했니? 이혼이요? 네, 해요. 안 그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까지 이 난리를 치는데 제가 뭘 믿고 어머니 아들이랑 계속 살겠어요? 지금 당장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 소중한 아들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제 섯을 펄언 기세에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얼른 나가. 얼른 나가라고. 내 마누라 말이 안 들려? 항상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한마디도 못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비서에게 눈짓을 하자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놓으세요. 이거 안 나? 내가 제 발로 나갈 거야. 두고 보자. 너희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시어머니는 육개장 국물을 뒤집어 쓴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고 처량하던지 마치 권선징악을 다룬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있던 모든 조문객이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개 중에는 박수를 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회장님은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용기 있는 모습, 김형이 봤다면 아주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김형은 요리사였지만 누구보다 강단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며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겠다고 각서까지 썼죠. 저는 당장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선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변하는지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물론 시어머니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어머니는 그날 쫓겨난 뒤로 동네방네 며느리 욕을 하고 다녔지만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행패 부리다 쫓겨난 여자라고 소문이 나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뒤늦게 그 회장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후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저를 통해 뭐라도 얻어낼 수 있을까 싶어 뻔뻔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 내가 그때는 실수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근데 그 회장님한테 내 얘기 좀 잘해다오. 우리 아들 승진도 좀 부탁하고. 응.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굴한 목소리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국물도 없어요. 아, 육개장 국물은 드셨죠?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국물이었으니 평생 기억하세요. 2번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차단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꽃집을 운영하며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박한 레시피로 가끔 도시락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떠나셨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부메랑 같다고 합니다. 남에게 뱉은 독한 말은 언젠가 반드시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혹시 주변에 맛없다고 투정 부리며 남의 정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소금통 하나 쥐어주며 보내버리세요. 내 인생의 맛을 망치기 전에 말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